구독, 좋아요. 집값, 부동산 오르고 네. 대출도 어렵고 특히나 청년 세대 2030 청년층이 굉장히 크리티컬한 타격을 입고 있단 말이죠. 네. 이 집값과 대출 이게 지난 이재명 정부 10월 15일 날 부동산 정책 이후에 뭐 집값을 잡으려고 했지만은 결국 못 잡는 것 같아요. 정책 내놓을 때도 많은 분들이 우려했어요. 이거 무조건 망한다. 어떻게 보세요? 제가 볼 땐 이걸 과연 잡으려고 했을까? 잡으려고 게 했는데 아니라, 못 예. 잡은 거라기에는 예.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놨잖아요. 완전 파격적으로 서울 전 지역을 토어제로 묶어버리고. 네, 그니까요. 예. 근데 토어제로 묶으면 안 되는 지역들이 특히나 더 있는 거거든요. 예. 예를 들면 관악구 같은 곳. 그러니까 예. 투기 지역이 아닌 곳조차도, 그러니까 이것도 물론 뭐 잘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투기가 잘됐냐 잘못됐냐를 떠나서 여러 논쟁들이 있잖아요. 예. 아니 내가 투자하는 건데 무슨 상관이냐.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국가가 이거를 규제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논쟁도 있지만 그것을 다 떠나서 관악구 같은 지역은 토어제로 묶일 이유가 없는 지역이에요. 관악구에서 투기하시는 분 본 사람 있어요? 관악구 의원이시잖아요. 관악구는 그런 것과 아예 연관이 없어요. 안타깝지만 예. 예, 그런 것과 아예 연관이 없는 지역인데 이런 곳까지도 다 토어제로 묶여 있어요. 그러니까 정말 잘못된 거. 그리고 대출까지도 사실상 엄청난 규제를 때려버렸잖아요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집을 살 때나 혹은 전세를 들어갈 때나 뭐 하다못해 월세를 들어갈 때도 월세를 들어갈 때 보증금조차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월세에 살고 있는데 보증금을 대출을 받은 상태거든요. 예. 청년들은 90% 대출이 나오니까. 예. 근데 그런 식으로 청년들은 대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 대출의 장벽을 확 높여버리니까 사실상 청년들이 지금 집을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낀다는 거죠. 이 정책 자체가. 그리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급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예. 근데 집은 한정적인데 음. 공급을 그럼 늘려야 될 거 아니에요. 예, 근데 그렇죠. 공급을 늘리고 나서 어떤 필요한 규제들을 한다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. 그리고 그 정책이 흘러가는 방향을 보면서 이게 잘 됐냐 잘못됐냐를 따져볼 수 있는데 공급은 하나도 안 늘리고 규제만 하나 쌓이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집값이 잡히냐 이거죠. 그렇죠. 오히려 그 집값이 높아지면서 희소성이 높아지니까 집값도 높아지잖아요. 그런 식으로 당연히 흘러갈 수밖에 없는 순환구조인데 이걸 알면서도,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몇 번을 실패했죠 부동산 정책. 뭐 살 수가 없어요. 예. 뭐 부동산 정책 발표한 것만 제가 알기로 27번인가 뭐 그런데 예. 그걸 번번이 실패를 했잖아요. 예. 그리고 본인들조차도 실패한 걸 인정을 하고 있고. 근데 이재명이 이번에 똑같이 이런 실패를 반복한다는 것은 사실상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. 의도? 예. 어떤 의도요?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집값을 잡을 생각이 없는 거죠. 자기들은 이미 다 땅 투기해가지고 강남에 집 갖고 있고 딸한테 뭐 물려줘 갖고 있고 한데 왜 내릴- 우리도 같이 살면 안 돼요? 자기들 거서 내 건데 네가 왜?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로 지금 사실상 한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잖아요. 자기들이 네. 그런 의도가 없었어도 그렇게 보여지면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 이런 의도를 갖고 있구나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렇죠. 예. 해석의 여부는 뭐 그죠. 결국 국민들이 하는 거니까요. 예, 그러니까 어쨌든 정책이라는 게 신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. 예. 아, 이 정책이 나오면은 공급도 생기고 집값도 좀 내려가겠구나, 우리가 집을 살 수 있겠구나라는 어떤 신뢰를 가질 수 있어야지 시장이 안정되는 건데, 그렇죠. 정책이 나왔는데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어떤 정책이 나와버리니까 시장이 오히려 정책을 믿고 가질 않고 안정되질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책 내놓으면 시장이 그래도 좀 따라왔는데 이제는 네네. 안 따라간다는 거네요. 그러면 그죠. 정책을 내놓아도. 그리고 이렇게 해놨으니까 당연히 집값이 오르는데 대출은 또 규제를 하니까 더더욱 살 수가 없고, 예, 그러니까 집값이 내려갔을 때 대출이 규제가 되면 예. 그것도 물론 문제겠지만 그렇죠. 집값이 내려갔는데 대출이 규제가 되면은 당연히 집값이 내려갔으니까 뭔가 살 수 있는 여지가 있겠거니라고 해석은 할 수 있잖아요. 근데 집값을 올려놓고 대출까지도 어렵게 해버리면은 사지 말라는 얘기죠, 사실. 지금 사시는 곳이 그 월세라 하셨죠? 저는 월세예요. 월세도 지금 오르고 있다는데 이 매매값만 오르는 게 아니라? 월세가 왜 오르냐면 예. 기본적으로 전세가 요즘 잘 안 나와요. 전세 사기 때문에? 네, 전세 사기 때문에 전세가 잘 안 나오고, 그리고 집주인들도 전세를 별로 놓고 싶어하지 않아요. 아 그래요? 네, 그래서 월세를 놓는데 전세 사기가 많으니까 네. 대부분이 월세로 바뀌잖아요. 네. 이러면서 월세값이 확 올랐어요. 네. 그러니까 관악구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하나 이제 저랑 친한 형님의 사무실이 신림동에 있었는데 거기가 반지하의 3룸이었어요. 반지하 3룸. 반지하의 3룸에 500에 한 70,
80? 500에 7, 80. 네. 그 정도였거든요. 되게 저도 넓었어요. 거기 가본 것 같은데. 네, 오셨어요. 아 거기구나. 네. 네. 근데 지금 그런 거 구하려 그러면은 음. 거의 한 3,000에 90? 3,000에 90이요? 네. 반지하고 진짜 구축인데도. 아니 그 월세만 순수 월세만 놓고 보다도 20이 올랐네요. 네. 그리고 제가 지금 사는 집도 뭐 네. 이건 어차피 정보 공개돼 있으니까 네. 제가 사는 집은 1.5룸이라 그래서 네. 조그만 거실 하나 있고 방 안방 하나 있고 응.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4,000에 85. 아니 근데 사실 이 관악구라는 네. 지역이 집값이 저렴하잖아요. 왜냐면 근처에 대학교들도 많고 맞아요. 원래 학생들도 그랬죠. 많이 살고 네. 또 신림하면은 대표적인 원룸촌 중에 하나지 맞아요, 않습니까?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선거 때 네. 선거 운동을 할 당시에 살던 제 원룸이 응. 100에 30짜리였어요. 100에 그때만 30. 해도. 어. 물론 반지하였지만. 예. 예. 근데 지금 그런 집 구하려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그때보다 월세를 한 두세 배는 더 내야 되니까. 그렇죠. 예. 굉장히 사실 월세도 구하기가 힘들죠. 일반적인 청년들이 사실 월급 자기가 열심히 일해갖고 월급 받은 걸로 월세만 내도 사실 빠듯한 상황이죠. 월세 생활비 나가는 거 포함하면.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.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.